네,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출시했습니다. 다양하게 기능을 많이 갖추고 나왔고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가상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요. 유리창에 윈실드에 되어 있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속도나 이런 거, 전방 장애물까지도 표시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서 색다른 운전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간단히 외형부터 볼게요. 외형은 픽셀 디자인을 동원했고요. 사각형 모양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호 컨셉에 따라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지붕 루프 쪽에 보면 솔라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고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볼륨감을 줬어요. 얘 마치 보면은 그 비슷한 차량이 있죠. 투싼 4세대 모델하고 비슷한데 조금 단조로운 볼륨감을 줬어요. 위에하고 아래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단 부분에 이렇게 크롬 표시한 라인들이 있어요. 아이오닉 5다 보니까 이쪽 라인도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20인치 타이어 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뒷면 모습은 전면부와 똑같이 사각형의 리어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뒤에 리어 보면은 뭐가 없어요. 와이퍼가 안 보이죠? 위에서 내려오는지 그거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데 와이퍼가 없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일단 먼저 충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충전은 400V, 800V 초고속 충전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초고속 충전으로 하면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18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뒤에 충전할 때 충전구를 열어야 되는데 충전구를 여는 것을 이렇게 키로 가능해요. 키에서 이쪽 버튼을 딱 누르면 충전구가 전동으로 딱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전 케이블을 갖다 꽂으면 그 오른쪽에 보면 픽셀이죠. 이 아이오닉 5가 픽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듯이 이렇게 하나의 픽셀로 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이게 아마 충전 정도가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보여주는 표시로 보입니다. 전면부 모습이에요. 전면부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각형의 LED 헤드라이트 픽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부분에 또 라이트가 또 켜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빗살무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가느다란 선들이 쭉 켜져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야간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겠죠. 그 후면부 모습은 전면부와 같이 픽셀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왼쪽 같은 경우 픽셀이 한 10개 픽셀이 가로로 되어 있고 오른쪽 이쪽 리어라이트가는 11개로 돼서 약간 좀 차이는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면부에 픽셀이 4개의 줄로 있어서 독특하게 어떤 글자를 쓴다든가 특별한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 특별한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 픽셀 단위로 되어 있고 그 왼쪽에 하얀색으로 또 켜지기도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자로 한일자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후진하면 요 라이트가 켜지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에어 플랩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기 역학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차량 내부에 모터를 식힌다든가 냉각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플랩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죠. 이렇게 닫혀 있을 경우 또 열릴 경우 상황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위에서 리어 스포일러 쪽을 봤는데 리어 스포일러가 돼 있고 리어 스포일러가 대부분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뚫려 있지 않은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공력 성능을 더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이에요. 도어 핸들이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하고 비슷하게 한쪽으로 눌러서 열리는 건데 수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모터가 동작해서 앞과 뒤가 오픈할 때 같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넥소에서 적용된 플러시 타입으로 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타입인데 그렇진 않고 한쪽만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실내 스티어링, 디커 스티어링 비슷하게 한데 독특한 점이 로고가 없어요. 차량 스티어링 휠에 로고가 없고 점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이 켜지지 않을까? 아니면 디자인만 그런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센터에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놨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오른쪽에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 12.3인치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많이 쓰는 기능들은 단축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랫부분 공조장치 동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1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이렇게 무빙 센터 콘솔이에요. 센터 콘솔 박스가 아니라 센터 콘솔 트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그 아랫부분이 움푹 그냥 파여져 크게 돼 있어서 여자들은 큰 가방 정도가 하나가 그냥 쑥 들어갔고, 큰 태블릿 같은 경우도 그냥 쑥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쪽에는 컵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2개 USB 포트가 있고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선 충전이 되고 휴대폰은 이쪽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가 대부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방식인데, 박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랍 같아요. 밀고 당기는 그런 식으로 된 서랍입니다. 예전에 르노나 이런 차에서도 이런 구성으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렉션 컴포트 시트가 1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도 좀 들리고 뒤에 시트백도 이렇게 눕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플랫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액션 컴포트 시트를 동작시키면 이런 자세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풋레스트가 올라와서 다리를 좀 편하게 놓을 수 있고, 뒤로 최대한 젖혔을 때 2열 시트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V2L 해서 220V를 꽂을 수 있는 인버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220V 꽂을 이렇게 단자가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1열 시트하고 마찬가지로 2열도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열 시트 앞쪽에 보면 2개의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2개가 더 제공되고 있고, 바닥은 완전히 평평한 플랫합니다. 변속기예요. 현대자동차가 예전 같으면 전기차에 다 버튼식 변속기를 적용시켰는데 이번에는 레버가 적용됐어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 하단 부분에 레버가 적용되는데 특이하죠. 이렇게 오른쪽을 딱 누르면, 이쪽 P를 누르면 파킹이 되고,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위로 앞으로 돌리면 D, 중앙으로 하면 N, 뒤로 하면 R이 되겠습니다. 벤츠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동작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차량들이 이런 방식, 이렇게 스위치를 위, 아래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예전에 BMW i3 변속기 조작 방법이 이런 방식하고 동일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잘못 동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하단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다이얼이 스티어링 휠하고 같이 붙어있는 아주 특이한 곳에 이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 스티어링 휠이 이쪽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면 패드 시프트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있겠어요. 이런 거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나 전기차에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오른쪽으로 하면 회생제동 증가, 왼쪽으로 하면 회생제동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레버입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31리터가 되고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160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비교할 것 같으면 투싼 4세대 모델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니까 구형 투싼 정도의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장점은 전륜 쪽에 있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가 제공합니다. 차량 앞부분 트렁크가 있는데 이게 57리터의 추가적인 공간이 제공돼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제네시스 같은 데 적용되는 AR, 가상현실 내비게이션하고는 달라요. 차량 운전하면서 운전석 윈실드 유리창에 그냥 바로 빛으로 투영해서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모습하고 디스플레이를 보는, 이렇게 스크린을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유리창에 투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리창 전체에 투영한다고 해서 한 40인치 정도로 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 모양이라든가 뭐 요거는 60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건 에이다스가 동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속도 표시, 그리고 전방 차량을 장애물 감지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능까지도 있고, 다른 모습 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세팅을 해놨을 때 목적지에 따라서 좌회전하라 이런 표시까지도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공급되는 차량이 두 종류예요. 배터리가 롱레인지하고 스탠다드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롱레인지는 72.6kWh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스탠다드는 58kWh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롱레인지도 기본이 후륜 구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륜을 포함시켜서 올휠 드라이브가 제공하겠습니다. 거기 각각에 따라서 출력이 좀 다르겠어요.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 롱레인지만 605Nm가 돼서 가속도가 5.2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륜 같은 경우는 7.4초로 떨어지고,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에서는 올휠 드라이브 해도 토크는 똑같은데 출력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제로백 가속도 6.1로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트림으로 보이는 스탠다드 레인지에다가 후륜 구동 방식은 120kW 밖에 출력이 제공되지 않아요. 토크도 350Nm로 현재 코나 일렉트릭보다 낮은 토크를 주기 때문에 제로백 가속도 상당히 낮은 8.5초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레인지가 한 번 충전해서 얼마를 갈 수 있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WLTP로 기준해서 이륜 기준으로 했을 때 470에서 480km를 달린다고 했으니까 국내 기준으로 하면 400km가 조금 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를 사진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